안녕하십니까. 모차르트 필드스텝 앙피싱 김경호입니다. 자, 오늘 15일 일요일이죠. 자, 연휴 두 번째 날, 명절 연휴 두 번째 날 되는 것 같은데, 어제 가신 분들 요리 조항 치면은, 네, 달도 월명이 다가오고 한가위죠. 상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태풍도 올라오고, 아마 추석 내는 갈치 낚시 가셔봤자 조항이 본전도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자중들 하시고, 달 죽고 나는 한 29일이나, 저희가 달이 지금 보면, 달력에 보면 26일 정도부터 하연으로 넘어가요. 보름달에서, 아니 반달에서. 그래서 달이 죽기 시작하는 9월 한 26일부터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한 10월 5일까지, 요때까지 고기가 또 한번 또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또 조항도 많이 좋아집니다. 사실은 달이 없으면 갈치는 조항은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갈치는 물때를 보고 가는 것보다는 달을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원령이 있으니까 그 원령을 보고, 달이 하연으로 넘어가는, 금음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갈치가 조항이 폭발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때 시간 잡으셔서 가는 게 불필요한 돈도 쓰시지도 않고 좀 조항도 많이 좋고 실망해서 오는 일이 없고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갈치 낚시는 다닌 지 내만갈치부터 해서 한 15년 정도 29대부터 했으니까 제가 지금 49, 50살이니까 거의 한 21년은 낚시를 다닌 것 같아요. 심해갈치 시작한 지는 한 12년, 13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때는 저희가 갈치 로드가 사실상 없었고 거의 돌돔대였습니다. 돌돔대 개조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유양에서 심해갈치, 해동에서 갈치대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나왔고 천류에서 나왔지만, 저도 써볼 건 다 써봤어요. 모차르트부터 안 써본 게 낚싯대 한 수십 대 가까워서 다 써봤어요. 그러면서 NK2 이제 모차르트 미보산업 대표님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필드 스텝으로 있으면서 몸담으면서 이리저리 낚싯대를 설계하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지금 잘 좋은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좀 낚싯대가 워낙 사람이다 보니까 다 자기 어떤 낚싯대가 좋다,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낚싯대는 본인이 이제 나중에 본인이 낚싯대에서 낚싯대에 자기 몸을 맞추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최적의 낚싯대를 구매하시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도 한 13년 동안 제가 낚싯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에도 몇 번 만들었었고, 알만한 브랜드의 설계도 조금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모차르트 조구사 대표님께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제 하백도 6와 하백도 랑 에디션 해서 하백도 이제 살수가 두 종류가 나오게 됐습니다. 스펙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하백도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하백도 살수 마젠타, 이 로드를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건데, 인트로 영상에 근접 촬영해서 제품 사진은 보여드렸고 아직 시판 전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라고 10월 중순 정도나 초에 나올 것 같고, 가격대는 좀 최고 소재만 썼습니다. 카본도 제일 좋은 카본만 썼고, 초리 때는 티타늄 배터리가 있는데 티타늄도 양이 또 꽤 많이 들어가고 티타늄 초리대도 두 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도 고퀄리티 카본을 써서 엑스테이핑을 들어가서 연질이면서도 솔리드 때처럼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이렇게 제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저희가 이 제품은 하드 케이스는 안 나갑니다. 이 박스에 로드만 편성돼서 보증서하고 이
낚싯배 이 파우치하고 보증서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본품하고요. 자, 일단 보시면 로드가 일단은 이 바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맨 끝에 보시는 이 엔드캡 쪽에 우리가 방아쇠를 걸면 방아쇠를 딱 잠그게 되면 돌아가지 말라고 에칭 처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마젠타 색상으로 띠를 넣어 놨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했고요. 중간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저 각인으로 저희 랑피싱 요 늑대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는 카본 위에 이 스텐 파이프를 넣어서 좀 더 받침에 견고하게 이 보강을 시켜서 만들어 놨고요. 자, 시트는 후지 시트입니다. 자, 앞에서 잠그면은 전동력이 이렇게 훅 튀어나와서 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서 잠그게끔 보완을 해놨고요. 자, 뭐 이제 앞에 이 그립 부분은 우리가 키가 있어서 앞에 잡을 분도 있고 여기 가운데 잡을 분도 있고 더 위에 잡을 분도 있어서 3단으로 나뉘어서 수축 튜브 그립으로 안 미끄러지게끔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건 처리해서 마젠타 색상으로 빌딩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가이드는 다 후지 가이드입니다. 후지 가이드. 그리고 여기 또 근접돼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우리 잡는 부분 자, 샤프트 조인트와 이 잡는 부분에 자 이렇게 안 미끄러지면서 빼기 쉽게끔 또들또들하게 엠보싱 처리된 합사로 자 사권 처리를 해놨고 중간중간 마디마디 또 마젠타 색상으로 한결 고급스럽게 또 사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로드 스펙은 5m40이고요 5m40에서 이 40짜리 연장을 끼게 되면 5m80이 됩니다. 자, 연장대도 보통 이렇게 보시면 다른 조구삭 이 카본 마른 것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하지만 더 부드러워요. 자, 이 연장대를 끼셔서 저희가 이 절본마다 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화살표 표시가 없는데 시제품 나오게 되면 화살표 표시가 되고 각도만 틀어주시면 스파이럴 가이드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로드가 제작되어 나옵니다. 자, 2번, 자 3번하고 2번 샤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동일합니다. 자, 중간중간 사건 처리 해놨고, 자, 그 다음에 후지 가이드며, 자, 이렇게 중간중간 가이드 사이사이에 마젠타 색상으로 자 4번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초리대를 한번 볼게요. 초리대. 자, 초리대는 저희가 시인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형광핑크로 검은색의 형광핑크로 끝에 형광핑크로 해서 해놨고 이 부위가 형광핑크 부위가 티타늄이 될 겁니다. 티타늄이 되고 미세한 입질도 다 풀치 입질까지 다 잡아내게끔 이렇게 티타늄으로 제작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액션은 요리되는데 사실상 로드가 들어가면 이 대가 바닥을 보게 됩니다. 바닥을 한번 오늘 이것도 제가 뽕돌을 달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800g 뽕돌을 달고 일반 다른 로드와 틀리 얘는 이제 조금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초리대가 이제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 놔서 좀 6대4에서 조금 약한 초연질대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800g짜리 추를 한번 달겠습니다. 자, 추를 달고 보시면은 이 추가 아예 바닥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추를 달았는데 이렇게 로드가 바닥을 보게 돼서 수면하고 직각이 됩니다. 직각이 되는 터라 초연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범위는
사용 범위는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무 많이 쳐박아서 쓰셔도 되는데, 한 칸 빼고 쓰셔도 되는데, 첫 자리에 쓰실 때는 뭐 배 크기에 따라서 쓰시겠지만, 첫 자리에 쓰실 때는 580, 540을 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두 번째 자리에서는 540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배가 크다. 세 번째 자리에서도 540으로 쓰시면 되는데 음영지역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두 번째 자리까지는 하셔도 상관없고 맨 뒷자리 두 번째까지 상관없고, 그러니까 네 군데 자리는 할 수 있고 가운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그냥 꼬라 박아요. 그러니까 그 음영지역만 안 벗어나게끔 로드를 편성해서 낚시를 해주시면 조과가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AS 규정은 저희가 본사에 등록하시면 이제 제가 제작해서 랑피싱으로 판매하겠지만은 보증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니까 3년 보증서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등록하시면 3년 AS 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에는 티타늄이라 그랬죠. 티타늄은 이제 입질보다는 사실은 이게 수면으로 박다 보니까 입질을 감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동릴이 합사가 초립대 끝에 감겼을 때나 잡아 당길 때 부러지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티타늄을 사용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자, 고기를 잘 잡아내고 예민한 입질 감지하는 거는 갈치대는 티타늄하고 무미하다고 거의 보시면 생각해도 돼요. 이제 파손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자,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부연 설명으로는 저희 조사님들께서 모든 조사님께서 낚시를 제가 가서 보시면 참 안타까운 점이 되게 많아요. 이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 배 그림을 한번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희가 배가 좁비돼요. 배가 앞에가 좁고 좁비가 하니까 낚싯대가 첫 번째 자리는 이렇게 각을 치고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비스듬히 가고 있는데 이 로드가 사실상 앞자리에서는 음영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정상 각도로 틀면은 3m 60 근거리에 돼 있고 앞으로 최대한 틀면은 미창대 길이가 돼요. 음영지역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기가 잘 타고 그러는 건데, 갈치는 항상 배 밑에 고기가 있습니다.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멀리는 베이트 피쉬가 있고 어두운 배 밑에서는 갈치가 포진해 있다가 밝은 곳에 지나가는 베이트 피쉬를 공격하는 습성입니다. 그 기본 습성을 아시면 낚싯대를 이렇게 편성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갈치 상식이 많이 모질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자리에서 6m 40짜리 7m짜리 꽂아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짧은 데가 나아요. 가운데서는 짧은 데 3m 60이나 미창대나 330이나 조금 짧은 데가 음영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배 밑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그 로드 편성이 낮고, 긴 데는 겨울철이나 아니면은 여름철에는 앞뒤 두 자리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자리에서는 긴 데 쓰셔봤자 본인만 힘들고 조항도 줄어들고 본인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서는 짧은 데가 더 훨씬 360대가 훨씬 더 유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고기도 더 잘, 입질도 더 많이 들어오고요. 자, 그것만 참고하시고 낚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갈치대 편성이랑 미끼 응용이랑 이게 중요한 거지. 갈치 바늘에 뭐 틴셀 달고 수세미 달고 뭐 이런 거는 안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제가 주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늘 써갖고 고기가 잠물 거면 저도 평생 그 바늘만 써서 관추 막 잡아갖고 이기저기 팔고 부자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여수에 또 저보다 더 유명한 그 프로님도 계시지만 그분도 그런 바늘은 죽어도 안 써요. 튜브 색상 그날 밝기에 따라 달 밝기에 따라 튜브를 갖다가 선택하고 쓰시는 거지, 타이 붙어 있고 수세미 붙어 있고 틴셀 붙어 있고 꼴뚜기 붙어 있고 막 너덜너덜한 바늘, 이런 바늘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디 출조 버스에서 뭐 깔치 바늘 한 봉다리에
대갈치 바늘이 뭐 돼갖고 그 바늘이 사실은 뭐냐면 제가 봤는데 이게 그 바늘이 대갈치 잡는 바늘이 대갈치를 잡는 바늘이 그 바늘이 원래 그 바늘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바늘 보고 이중알이랍니다. 이중알이 바늘. 앞에 튜브까지 가는 경심을 갖다가 40호 두껍게 써요. 그래서 제주에서 쓰시는 옛날에 어부들이 쓰시는 이세 바늘이라고 있어요. 이게 요렇게 딱 갈치 입에 들어가기 쉬운 백이세 바늘이라고 있는데 그 이세 바늘을 써서 앞에 경심 튜브를 와이어를 넣든지 아니면 한 20cm 정도로 와이어를 넣든지 두꺼운 경심 40호를 써요. 그래서 뒤에는 다시 얇은 20호나 18호를 연결을 해서 쓰는 바늘이 있어요. 그것 보고 이중알이라 그래요. 이중알이 바늘이라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 갖고 출조 버스에서 초보자들한테 모르니까 대갈치 무는 바늘, 대갈치는 그 어느 바늘이라도 다 물어요. 근데 그 바늘은 어디 쓰냐? 겨울철에 제주에서 현지 전문 직업으로 하는 어부님들께서 큰 갈치 잡고 잘리지 말라고 쓰는 바늘입니다. 근데 그걸 상술로 해서 대갈치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투자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낚시방에 가시면 그냥 한 봉에 6,000원, 7,000원, 8,000원, 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 적당한 튜브에 밝은 튜브나 이런 거 쓰시면 깔치 잡는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미끼 응용만 잘 하시면 돼요. 하물며 저랑 최근에 가서 반대분께서는 야간이 넘어서 계속 저는 깔치 깍두기 뼈꼬시를 썰어서 뼈를 통째 썰기를 썰어서 굵은 거를 잡아내고 있는데 옆에 분은 죽자 살짝 꽁치만 쓰세요. 그러고 나서 안 무니까 또 깔치포를 뜨세요. 꽁치하고 깔치포는 큰 갈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저희가 갈치 낚시를 하셨을 때 갈치가 올라오는데 갈치가 막 상처가 있고 꼬리가 잘리고 이때는 뭐냐면 갈치끼리 공격하는 시기예요.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죠. 그때부터 통썰기가 들어가면 돼요. 갈치포는 제주 현지에서도 어부님들이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첫 낚시 낮에 시작할 때 쓰시는 미끼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통째 썰기를 해서 큰 갈치를 잡아냅니다. 자, 말씀드렸을지 꽁치하고 갈치포는 갈치가 큰 게 물 감항이 힘들어요. 거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애들한테 이유식이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잔챙이가 많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자정 시간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깔치 통째 썰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는 가짜 가다랑어 줄가다랑어를 포를 떠서 살 발라내고 쓰시든지 만세기를 쓰시든지 이런 식 크게 쓰시는 게 더 큰 게 물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씹다가 미끼가 줄어들어도 잔챙이가 들어도 큰 게 와서 작은 걸 쫓아내고 무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 확률을 보는 거지 이 바늘이 갈치를 많이 잡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미끼 응용이하고 로드 길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즐거운 낚시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낚시를 가시더라도 좀 잘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이 나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이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른다 싶으면 앞에 잘하시는 데 가고 여쭤도 보시고 아니면 곁눈질이라도 해서 보세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중요한 거 전동릴마다 낚싯대마다 수심이 다 틀립니다. 수심이 다 틀리니까 남의 전동릴 수심 보고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 전동릴 수심에서 맞춰서 그 수심으로 하시면 돼요. 이기는 전동릴마다 세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전동릴 가서 이렇게 봐고 움찔하고 눈치 보고 남의 전동릴 수심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고 본인 수심에서 낚시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낚시하시면 좀 더 좋은 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제 남은 연휴 한 4일 남았네요. 더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이제 이번 영상 이후로는 뭐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갈치 잡아오신 것도 갈치 뼈꼬시 해무침 하는 거나 이런 거나 오늘 한번 동생이 갔다 왔는데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안 바쁘면 제가 내일 한번 영상 올려드릴 거고 이제 저는 한 25,
5일 이후부터 갈치를 나가서 이제 마젠타 살수 테스트 영상하고 또 미창대 갖고 하는 영상하고를 또 찍어갖고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